네, 현대차, 국내 자동차 완성업체들에 대한 성장 스토리는 의심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심은 좀 해야 됩니다. 뭔가 여기서 노크를 좀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NH투자증권 자동차 섹터를 담당하고 계시는 조수홍 연구원님,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적 뭐 괜찮고, 네. 뭐 주주환원 정책, 밸류업, 뭐 최근에는 밸류업 쪽에서는 가장 그래도 두각을 나타내는 섹터는 당연히 은행이죠. 뭐 은행주가 가장 뿜뿜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레벨업이 되었던 자동차와 뭐 삼성물산을 필두로 한 이 지주사들은 일단 하방은 좀 탄탄하게 좀 다지고는 있지만 이 주가 레벨업이 아직 이렇게 시원하게 은행주처럼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일단 본연의 비즈니스 사업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소위 투자자들이 좀 기대하고 있는 주주환원 정책은 과연 언제 시동이 켜질지가 한번 좀 점검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일단은 뭐 주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뭐 지금 레포트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전히 목표가를 내심 좀 높게 잡고 계신 주주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 커버하고 계신 입장에서 무엇이 지금 당장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주주분들에게 요거는 한번 좀 상기하셔야 됩니다라는 걸 좀 말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 추가적인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2,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1, 4분기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이제 그 밸류업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이제 초안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달 말에 확정안이 나온다라고 이제 고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가이드라인 이후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CFO가 1분기 컨퍼런스 때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아마 6월 정도에 이제 현대차의 기존 주주환원 정책 외에 추가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대략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을 한 25% 정도,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기보유 자사주에 대한 1% 네. 소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올해, 내년, 후년까지 해서 3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추가적인 안들이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이제 관심사일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실적을 발표한 일본 회사들, 좀 가까이 있는 예. 일본 회사들을 좀 예를 들어 보면 도요타 같은 경우 이제 혼다가 지난 주말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한 3천억 엔 정도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뭐 숫자가 3천억 엔이라고만 얘기하면 감이 잘 안 오실 건데 지금 혼다의 시가총액 네. 그 생각을 해보면 혼다 시가총액이 한 9조 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는 대략 한 8조 엔이구나. 그러면 대략 한 3.6% 정도 그렇죠.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총의 한 3.6%? 예. 그러니까 발행 주식 수의 한 3.6%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1조 엔을 그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도요타가 시총이 한 48조 엔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략 한 2% 정도 되겠네요. 2% 정도? 그래서 도요타는 발행 시총의 한 2%, 혼다는 한 3.6%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지금 한 1% 정도 하고 있는데 50조니까 한 5천억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정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도요타나 혼다 수준으로 본다면 대략 한 2%에서 한 3.65% 정도 되니까 아마 그 정도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단기적인 이슈들일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비즈니스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전동화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미래 기술들이 발전해 가고 있고, 예.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원가 경쟁력은 BYD가 앞서 있고, 그 다음에 그 테슬라는 어떤 기술력이나 브랜드력을 가지고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리레이팅의 어떤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은 PER 5배 내외, 그다음에 PBR도 0.56배 정도. 그러니까 뭐 어느 잣대를 대더라도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는 뭐 탁월하고요. 당연히 밸류업 프로그램으로서 가동되는 그런 영역에는 반드시 포함되는데 이렇게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 요인을 하나의 그런 기준점만 가지고 접근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4, 5만 원 정도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20만 원 언더에서 뭐 계속 박스권에 머물렀던 부분은 이미 탈피가 돼서 이제 뭐 우리 목표가 한 30만 원대 이상 가야 되는 숙제도 있긴 하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차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올해는 얼마나 밸류업이 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돈을 많이 벌어야 회사가 잉여금이 많아야 주주환원 정책도 카드도 과감하게 쓸 수 있는 거 같습니다. 배당, 소각, 자사주 매입 등등등등.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좀 있고. 그렇죠. 그렇죠? 주변에도 테슬라를 보면 전기차 업황이 썩 유쾌하지도 않고, 큐도 뭐 많이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아서 또 그렇다고 수요단이 탁월하게 올해 반등할 것 같지도 않고, 이러면은 자동차는 조금 내 자산을 엄청 많이 불려줄 섹터가 아니지 않을까? 막 이런 성장성은 의심하지 않고 있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예. 현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회사들이 다 좋았고요. 예. 그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수요 회복 과정에서 반도체 수급 차질이 오면서 이제 재고가 쇼티지가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이 됐죠. 근데 작년부터 생산이 정상화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요 공급이 맞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쇼티지 났던 재고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중고차 가격도 2022년 1월을 고점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급격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는 가격도 한 30-40% 높고, 재고도 저점에서는 올라가고는 있지만은 코로나 이전보다는 여전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상황이에요. 괜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뭐 양호할 거라고는 보는데, 어쨌든 재반 변수들은 조금씩 지금 뭐 재고도 조금씩 올라가고 가격도 조금씩 떨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많은 어닝 모멘텀이 굉장히 컸었고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작년 수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이번에 실적 컨퍼런스 하면서 올해 실적을 작년보다 좀 줄어들게 감익 전망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감익 전망을 줬는데 그 감익이기는 하지만 예전보다는 높은 거거든요. 이익 레벨 자체는. 그래서 전체적인 어닝 모멘텀은 지금 더 좋아지는 구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을 가지고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자사주 매입이나 주저하는 정책들을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의 안정성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일봉 모습만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어마합니다. 작년 2023년 사실은 그 일본도 밸류 프로그램이 가동된 게 2023년 한 이맘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 해서 이렇게 쭉 올라온 상황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도요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본연의 체력보다도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적 모멘텀이 시작된 거죠, 사실은. 뭐 그것도 영향은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거보다는 실적 모멘텀이고요. 그게 이 더 차트를 예. 그대로 현대차를 한번 보여주세요. 현대차요? 그럼 현대차는 주봉을 좀 주봉으로 길게 보면 주봉으로 길게. 아까 본 것처럼 예.
주가가 어떻게 돼 있죠? 코로나 지나고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네네. 그것 때문에 안 나온다. 애플 때문에 주가가 한번 확 튀어가지고 지금 잘 안 나오는데, 네네. 도요타 같은 일본 회사들은 작년에 실적이 좋아졌고요. 재작년까지 별로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대차나 다른 회사들이 도요타보다는 1년 빨랐어요. 주가가 올라오는 게. 그래서 2022년에 일본 회사들은 지금 회복을 다 못한 상태여서 일본 네. 회사들만 소외됐었고요. 네네. 이제 2023년에 일본 회사들이 좀 도드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장기 시계열로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는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환율 조건들도 워낙에 좋았고 일본 시장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좀 같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도 거의 현대차를 분석할 때 한 환율을 원달러 한 1,350원 내외로 아예 가정하고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죠. 연초의 가정은 1,270원 정도였고요. 네. 현대차의 사업 계획도 그랬고, 근데 생각보다 지금 강달러 환경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환율 레벨이 이제 좀 올리고 있죠. 1,300원대로. 좋습니다. 자, 이제 믹스의 효과는 작년에 워낙 잘 받았기 때문에 그 믹스의 효과는 올해는 조금 영향도를 좀 떨어뜨리고 오히려 원달러 환율에 대한 효과가 더 많이 중점적으로 배제가 가중될 것이고 원자재 가격도 조금 떨어지니까 네, 뭐 레깅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네, 1분기 때도 영향을 줬고 2분기까지는 좀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투자 전략으로 하면 이제 결론을 한번 내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지금 세 개 중에 많이 제일 선호하시는 건 뭡니까? 지금 현대차를 가장 선호하고요. 제일 선호하고. 현대차, 기아, 그러니까 완성차를 선호하고요. 네. 왜냐하면 완성차는 지금 뭐 어닝도 좋고 네. 유동성, 그다음에 주저하는 여력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를 좋게 보고요. 부품, 모비스를 포함한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물량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이 Q 성장이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이제 Q 성장이 높을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제 부품 회사들의 어떤 매출 성장세는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완성차가 뭐 밸류에이션이나 주저하는 여력, 사실 부품 회사들 중에서 주저하는을 크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회사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완성차가 좀 더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기업의 컨퍼런스 콜에서도 기업 내에서도 현대차 입장에서도 밸류업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 정부단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현대차를 포함한 국내 자동차 완성업체에게 혜택이 될 만한 그런 약간 좀 강론적인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오픈이 되어야 하는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6월 정도에 만약에 오픈이 된다라면 투자자분이 또 반대로 걱정거리 하나 늘어나는 게 뭐냐면 셀온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있는데 마지막 투자 전략은 그걸로 한번 투자 팁을 한번 좀 주신다라면. 그러니까 주저하는 정책이 나온다면은 뭐 제 생각에는 뭐 주저하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 네. 좀 장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장기적으로.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올해 자사주를 얼마 살게 이런 것보다는 예. 뭐 향후 몇 년간 어느 정도라든가 좀 지속적인 안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사실 셀온이라고 하려면 그 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밸류에이션에서는 뭐 셀온이 나오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지속적인 어떤 정책들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예. 그러면은 아마 이제 그 수익률 측면에서 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른다든가 이제 그럴 수 있는 그 성격의 주식들은 아니고요. 예. 아마 안정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는 현대차의 본연의 비즈니스적인 측면도 계속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신차 모멘텀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전기차 MS를 점점 더 높이는 현대차의 그 위상, 그리고 BYD나 아니면 테슬라만큼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어떤 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질 만한 어떤 기술력으로도 승부할 수 있는 그런 뿜뿜, 자신감이 있는 그런 회사가 거듭난다라면, 지금 20만 원대에 머물러 있는 현대차의 주가는 당연히 뭐 3, 40만 원대 이상도 갈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은 여전히 있고, 그것이 바로 현대차 갖고 있는 장기 비전, 그림이 아닐까. 사실은 뭐 얘기는 안 했지만 그 4차 산업을 어떤 모멘텀들은 차곡차곡 현대차의 또 신규 사업부에서는 또 레벨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뭐 계속해서 이제 그 미래 사업을 위한 준비들은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지금 이제 유동성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주주환원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은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전력에 대한 테마.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미국 수출의 데이터가 너무나 잘 나와서 광분하고 있는 화장품 섹터. 그리고 약간 출렁거릴 수 있는 뭐 이슈 때문에, HBM 이슈 때문에 반도체가 약간 좀 덜컹거렸긴 했지만, 이런 와중에 자동차, 이 현대차의 흐름은 약간 좀 재미가 없고 약간 소외받은 느낌일 수는 있겠지만, 점점 5월, 6월 지나면서 다시 주가에 대한 관심도는 좀 높아질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투자 전략 잘 삼으셔서 생각 외로 변동성은 좀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점은 미리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자동차 업황은 일단 날씨는 맑으나 뭔가 강하게 뭔가 여기서는 뭐 반드시 머스트 해브 아이템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은 아직 못 받았는데 넘어야 할 숙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비즈니스 측면에서 이제 그 입증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리레이팅의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화목한 런치스탁 자동차 편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최근에 엔비디아향 납품에 있어서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 이 순서야. 니들 좀 줄 좀 서봐. 순서 아직 아니라니까. 삼성전자한테 얘기한 게 맞는지, 반도체가 좀 흔들리고 있는 이 와중에 어떤 투자 전략을 실제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유용호 연구원님 급하게 모셔서 다음 편 영상은 반도체 특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화목한 런치스탁에 도움 말씀 주신 조수홍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